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 걱정거리에 과하게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여유롭게 주변과 나 자신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삶에 임하죠. 이 사람의 자존감과 사람의 자신감과는 조금 다른 성질일 수는 있지만 우리 반려견들도 자신감이 높은 반려견일수록 좀 더 여유로운 몸짓을 보이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높은 자신감은 마음이 불안감에 휩쓸리지 않게 하고 성격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유순해지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은 반려견의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장애물 뛰어넘기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장애물 뛰어넘기 놀이는 흔히 말하는 허들 넘기, 어질리티 독 스포츠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놀이죠. 그런데 이 허들 넘기가 반려견의 자신감을 높여준다? 조금 생소하시죠? 근데 사실 이 장애물 뛰어넘기, 허들을 뛰어넘는 이 운동이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는 건 우리 사람의 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작용 원리예요. 우리 사람은 활동적인 체력 활동을 하게 되면 성격이 밝아지고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좀 더 활력 넘치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분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면 뭐든 좋으니 몸부터 움직여라. 지금 당장 뭐든 하라라는 조언을 많이 합니다. 우리 반려견들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다 역동적인 체력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반려견에게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하나의 어려움이기도 한데 이 어려움에 맞서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경험을 쌓아줄 수 있는 이 장애물 뛰어넘기 놀이는 여러모로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놀이입니다. 자신감이 낮고 소심한 성격의 반려견은 이런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이를 극복하고 맞서기보다는 회피하거나 대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 보니 자신감이 낮고 소심한 성격의 반려견은 특별한 기회가 있지 않은 이상 평생을 자신감이 낮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죠. 물론 자신감이 낮다고 해서 소심한 성격이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반려견이 자신감이 높은 심리 상태라면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각종 자극들을 더 잘 견뎌내는 더 유연하고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반려견의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각종 교육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장애물 뛰어넘기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1단계에서 3단계까지가 있습니다. 이 단계별 과정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각 단계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1단계. 처음에는 장애물이랄 것도 없는 그냥 공간을 나눈다는 느낌으로 훌라후프나 줄넘기 또는 긴 리드줄을 활용해서 이 장애물 뛰어넘기를 해볼 거예요. 훌라후프를 그냥 바닥에 놓아두거나 줄넘기나 긴 리드줄을 둥근 모양으로 원 모양으로 깔아주고 그 원 안에 훌라후프 안이나 줄넘기나 리드줄로 만든 원 안에 반려견을 넣어줍니다. 안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원의 크기는 반려견의 체급이 클수록 더 커져야 합니다. 안아 옮겨주고 반려견이 그 원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세요. 사실 이 1단계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호자가 거리를 두고 앉아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이 훌라후프나 줄로 만들어진 원은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1단계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건 교육이나 훈련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놀이이고 우리는 앞으로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장애물 뛰어넘기에 반려견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에 반려견이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마다 굉장히 즐겁게 반려견을 오고 칭찬해주며 좋아하는 간식까지도 보상해주며 반려견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도록 필요 이상의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반려견에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즐거운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방금 아주 잘 해낸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다음 2단계. 자, 이제 적극적으로 일자로 된 장애물을 만들어주고 그걸 뛰어넘는 놀이를 해볼 겁니다. 사실 이 2단계에서부터는 아예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어질리티형 허들을 구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놀이를 한두 번 할 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계속 할 거니까. 자, 이 2단계에서는 반려견의 최고, 그러니까 발끝부터 반려견의 목이 시작되는 어깨 지점까지의 높이를 최고라고 하는데 이 장애물의 높이를 최고의 50%에서
100%까지 높이를 설정해서 장애물 뛰어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40cm라면 장애물의 높이는 20cm에서 최대 40cm 정도까지 설정해서 장애물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질리토형 허들이 없으면 이 놀이를 진행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소형견의 경우에는 책이나 박스를 이용해서 장애물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집안에 있는 각종 물건들로 장애물을 얼마든지 만들어 보실 수 있으세요. 책은 무게감이 있고 소형견의 경우 체구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책을 쌓지 않아도 책으로 장애물을 만들어 2단계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물의 길이, 그러니까 장애물의 폭은 1m 정도는 되어야 반려견이 그걸 장애물로 인식해서 이걸 넘어야 한다는 걸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으로 이렇게 장애물을 1m 정도의 너비에 장애물을 만들어 봤는데 지금 이게 30권 정도의 책이에요. 공책과 책을 다 포함해서 30개 정도인데 지금 보면 일부러 제가 틈을 조금 만들어서 넓혔어요. 일부러. 너무 딱 붙이면은 1m가 조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넓혀서 장애물을 만들었습니다. 뚜부 일라! 옳지, 잘했어. 박스의 경우에는 택배를 받은 박스를 좀 잘라서 이렇게 아마 사진을 띄워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만들어서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소형견에 비해서 체구가 높은 중대형견의 반려견은 책을 쌓아서 장애물을 만드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너무 많은 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중대형견은 아예 박스를 통째로 사용해서 여러 개의 박스를 나열해서 그 위에 이불이나 담요를 덮어주면 마치 하나의 큰 장애물로 보이게끔 장애물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장애물 만드는 게 좀 번거롭죠. 하지만 반려견의 자신감 향상이 절실하시다면 이렇게라도 진행해 보시면 굉장히 좋고 또는 허드를 구매해서 오래오래 써먹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장애물을 만들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놀이임을 반려견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1단계는 장애물의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2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장애물을 맞이한 반려견들은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고 옆으로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장애물을 애초에 방 문에 설치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방 문을 열고 문지방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문에 장애물을 설치해 준다면 반려견은 그 장애물을 넘어야만 그 방에서 나올 수 있거나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옆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물을 설치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방문 대신에 신발장 중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관 중문이죠. 보면 우측은 문에 가로막혀 있고 반대쪽 편은 벽에 가로막혀 있죠. 그렇다 보니 저 신발장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두부 일러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유도해 줄 수 있습니다. 방문에 장애물을 설치해 준 후에는 보호자가 먼저 직접 그 장애물을 살포시 두 발로 점프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간식을 이용해서 반려견이 뛰어넘도록 유도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반려견이 선뜻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분명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 반려견을 끊임없이 격려해 주면서 보호자가 먼저 시범을 좀 보여주면서 반려견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2단계에서도 1단계처럼 아주 적극적인 칭찬과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2단계를 반려견이 잘 극복해내고 적절한 보상과 오고 칭찬을 통해서 반려견이 굉장히 놀이를 즐거워하게 되고 잘 즐긴다면 다음 3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단계. 사실 이 3단계에서는 별게 없어요. 그냥 높이를 더 높여주는 겁니다. 장애물의 높이를 반려견의 시선 높이와 동일하게 설정해 줍니다. 허들을 사용한다면 허들의 높이를 반려견의 시선쯤까지 높여주고 책을 사용한다면 책을 두세 권 더 쌓아줘야겠죠. 이 놀이는 환경만 잘 조성된다면 장애물을 설정하는 것만 보호자님이 잘 진행해 주신다면 단계별로 특별히 해야 하는 그런 요령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3단계가 끝입니다. 2단계에서는 장애물의 높이가 반려견의 최고점이 최대 높이였지만 이 3단계에서는 반려견의 얼굴 높이까지 반려견의 시선 높이까지 장애물의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반려견이 자신의 키보다 더 높게 점프를 해야 그 장애물을 건널 수 있어요. 실제로 어질리티를 전혀 해본 적 없는 반려견은 이렇게 자신의 시선보다 높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걸 쉽게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높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경험을 쌓아준다는 건 반려견에게 굉장한 자신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놀이가 되죠. 이 장애물 뛰어넘기는 웬만하면 반려견의 시선 높이를 최대로 설정해서 굳이 더 높이지 마시고 놀이를 진행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하나, 장애물 뛰어넘기는 점프와 착지의 동작이 있기 때문에 부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점프를 하는 지점과 착지를 하는 지점에는 미끄럼 방지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푹신한 매트나 카페트 같은 걸 깔아주시는 게 좋고 뒷다리나 척추, 앞발,
어깨 등의 부상이 있는 반려견의 경우 이 장애물의 높이를 너무 과하게 높이지 않고 최고의 50% 정도만 설정해 주시거나 아예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주의사항 둘. 반려견에게 뛰어넘으라며 압박하는 것은 절대 해선 안 됩니다. 리드줄을 해서 건너편에서 반려견을 억지로 위로 잡아당긴다거나 장애물 쪽으로 반려견을 몰아붙여서 억지로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드는 등의 압박은 놀이를 즐겁게 여기기는커녕 분위기를 매우 딱딱하게 만들고 보호자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놀이를 하면서 반려견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주의사항을 꼭 참고하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분위기에 장애물 뛰어넘기 놀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왜려? 오, 뭐야? 왜 바로 뛰어넘어? 못 넘고 옆으로 빠지는 걸 찍어야 되는데?